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수고등학교 교사 윤주선입니다. 예술 강사 선생님들과 10대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고요. 18년차 중등 교사입니다. 엄마의 눈높이 연습 저자이기도 하고요.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마음코칭과 마음코칭 대화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만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부모와 교사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아이는요, 지금 오늘 나와의 일뿐만 아니라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코칭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유치원 시절로 가기도 해요. 이 아이들이 부모, 교사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희들은 말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놀랍게도 부모님과 선생님의 눈빛, 어떤 태도, 분위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요, 교실 안에서의 아이들의 모습도 저희들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반은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은요, 들어가면 싸한 반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1년 내내 우리 반에 누가 있는지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선생님들도 위축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조회 시간, 종례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저를 몰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은 선생님 이야기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눈치 보여서요. 아이들은요, 교실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이 편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교 1등부터 꼴찌까지 제가 모든 친구들을 코칭을 해봤는데요. 코칭한 친구들의 대부분의 마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엎드려 있는 그런 친구들, 밤새 게임만 하는 친구들일지라도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불안과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특징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을 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역량은요, 학습의 양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학습 역량입니다. 초등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있는지, 작은 성취감들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뭔가 불편함이 올라오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을 잘 찾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몇 살이 되면 마음의 힘이 부모와 같아질까요? 약 11세부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요,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혹은 4학년, 5학년이 되면 어른들과 마음의 힘이 같아집니다. 내적 자아 강도가 어른처럼 자란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점점 강해지고요. 어른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누르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려고 합니다. 계속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눌리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압력 밥솥이 뿌 하고 나오듯이 이 친구들이 폭발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친구들이 화를 낼 때,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의 말에 너무 순응하는 아이들은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고, 내면의 힘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들에게 스킨십, 그리고 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빠의 스킨십은 아이들에게 힘으로 갑니다. 그리고 엄마의 스킨십은 정서, 위로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아빠와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좋을 때 따뜻한 정서를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찾아올 때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자꾸 그 솔루션을 주다 보면요, 아이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누군가와 싸웠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꼬집 폈다면 그걸 선생님에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찾아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야 될 부분은 지도를 하겠지만 그 아이에게 어떻게 너가 대처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망을 갈지 아니면 맞서서 싸울지 아니면 말로 해결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데요,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선생님 저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머리로는 알고 있대요.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건 저 사람이 뭔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싸우면 어떤 마음일까요? 네, 나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지금 싸우나 봐.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갔을 때 눈치를 보거든요. 오늘은 엄마 분위기가 괜찮나?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괜찮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에서 힘든 그런 아이들이라면
너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게 불편해? 그러면 불편한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어떤 게 좋니?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요, 한참 생각을 해요. 제가 원하는 거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예술 강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선생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답이 나온다면 평상시에 나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잘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춘기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시기인 거죠.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게 편하구나, 나는 이런 사람은 불편하구나, 나는 아침에 공부하는 게 더 좋구나, 나는 이런 건 편하고 이런 건 불편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겐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제서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10대 사춘기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니? 너는 어떤 게 좋니? 어떤 게 편하니? 어떤 건 불편하니? 그 이유는 뭐니? 한번 질문하시면서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을 자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너 저처럼 해봐. 쟤처럼 해봐. 너 이것도 좀 해봐. 자꾸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마음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술 강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정말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 중에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교복이 아닌 굉장히 독특한 패션의 옷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니? 저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캄캄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망치 같은 걸로 자신의 마음을 깨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굉장한 모범생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에도 이마에 써 있어요. 모범생이라고. 안경을 끼고 교복을 단정히 입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또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 마음이 지금 어때? 지금 제 마음이 단단한 벽 같아요. 망치로 깨고 싶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아이들이 겉으로 보는 모습과 속마음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인데 속마음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구나. 이 친구들이 정말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을 보고 아이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마음은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갔을 때 싫은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어른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평적 리더십,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요, 아이를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이걸 고쳐야 돼 라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예술강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문을 닫은 학생이 있다면, 혹은 그 전부터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학생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예술강사 선생님께서 먼저 마음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고 하면 사실 더 큰 상처를 받기 쉽거든요. 먼저 내가 에너지를 회복해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자신에 대한 인정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걸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신 그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면 방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방문이 열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시고요. 진정성 있게 선생님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하신다면 그 마음은 전달이 되거든요. 먼저 선생님께서 마음의 힘을 회복하시고 진정성 있게 그 아이와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자신이 실수한 것, 실패한 것도 이야기를 하나요? 혹은 자신이 잘한 점만 이야기하나요? 만일에 아이들이 자신이 잘한 점만 이야기한다면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실수한 것, 실패한 것도 이야기한다면 선생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고 아이들에게 좀 여유 있게 너그러이 너가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아이 중에서 선생님 저 이거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함께 하는 거예요. 2번, 3번 같이 천천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아이는 결국에는 그걸 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저자 사이먼 사이넥은요, 골든 서클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파는 제조 회사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보통 어떻게 광고를 하나요? 여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디자인과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 한 대 사시겠어요? 이렇게 광고를 보통 하죠. 그런데 애플은 달랐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애플은 그 기업의 가치를 파는 그런 기업인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이 이렇고 컴퓨터의 기능이 이렇습니다. 이 컴퓨터를 한 대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수업을 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가, 선생님의 존재가 왜 이 선생님의 일을 하는지, 왜 이 수업을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철학은 무엇인지 그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술 강사 선생님들께서 먼저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어떤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만날 것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술 강사이다. 나는 어떤 가치와 신념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겠어요? 선생님이 만나게 될 10대 아이들은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일 수 있습니다. 또는 꿈을 품고 있지만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선생님이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열정 가득한 예술 강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